여기는 경험치가 중요하니까 뭐든지 123쪽에 123쪽에 4번이요. 123쪽에 4번. 네. 자, 문제를 보면 이게 여기서 네가 좀 당한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봐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 이런 거 한번 봐봐.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씩 많아지잖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번호가 하나 커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볼래? 6번 탄소 있잖아. 얘는 이렇게 똑같잖아. 근데 이 B에 하나란 말이야. 두 개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7번 질소도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4번 베릴륨이라 할게. 얘의 이 B의 3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8번 산소는 이런 경우의 수가 우리가 아는 거야. A 플러스 1, A 플러스 1.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거라는 얘기야. 요게 들어올 뿐 P오비탈은 때랑 똑같다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얘도 어떻다는 얘기지? 똑같아요. 됐어? 네. 여기에 와서야 3P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홀전자수가 똑같잖아. 홀전자수가 2, 3, 2, 1, 0, 1, 0, 1.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애들이 얘밖에 없다는 거지. 보이지? 네. 이렇게. 그럼 봐라. 얘는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5개. 얘는 몇 개? 5개. 얘는 몇 개? 이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1번, 12번에도 10번 네온과 P오비탈의 전자는 똑같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홀전자가 저렇게 막 2, 3주에 걸쳐서 BBB로 일정한 애들이 3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 그런데 일자리가 유독 같은 중에서 3개나 되잖아. 1족, 13족, 17족. 그치? 걔들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 요 관계를 알 수 있어. 10번, 11번, 12번은 모두 P오비탈 속 전자가 어떻다? 전자수가 동일하다. 이런 거죠. P오비탈 속 전자수가 10번, 11번, 12번은 동일하다. 고로 9번부터 시작해서 11번, 13번으로 가는 동안에 요 규칙이 성립하는구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2주기 원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3주기 원소가 2가지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절대 동일한 동조 원소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하는 원소는 금속이니까 11번, 13번이 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네. 이런 거죠, 표현이. 다음. 괜찮아요? 네. 네, 넘기시고.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 단원의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단원의 마지막 파트. 여기 좀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온반이론까지 다 끝났나요? 동산자 이론까지 했어요. 아, 등전자 이온까지? 그럼 이제 이온화에 나갈 차례네. 그쵸? 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만지름했고, 기억해요. 3가지 조건을 따지는 순서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전자값 수를 먼저 보고, 그게 동일하다면 두 번째, 원자 번호를 보고, 마지막, 그것도 동일하다 그러면 전자수를 봐라. 알겠지? 이런
번째 시험에 나온다. 오늘 봐야 될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데이터지. 내가 1차, 2차, 3차를 사실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 알았지?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자, 거기에 보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있거든. 자,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이냐? 자, 요 이온화라는 말을 과학자들은 딱 하나에 국한시켰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럼 무슨 이온 될 거냐? 양이온 되겠지? 그거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알겠냐? 다시 자 보자. 항상 기체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잖아.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낸다는 표현을 쓰거든. 알겠어? 떼어낸다. 도망가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자. 왜? 주체가 누구냐? 전자야, 전자. 주체가 전자. 전자가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죠?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다라면, M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면 얘한테 에너지를 가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 이 전자고. 그때 필요한 이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표현을 빌린다면 이온화 에너지가 만약에 적다. 전자가 이건 핵의 입장이야. 이렇게 전자 이렇게 쉽다는 거 아니야. 그죠? 핵 입장에서는 원자 입장이지. 전자 입장에서는 도망가기 쉽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자 읽기 쉽다는 것을 우리 표현적으로 따진다면 양이온되기 쉽다. 이런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자를 읽는 게 산화되거든. 산화되기 쉽다. 하나만 더 억지로 넣는다면 금속의 반응성이 좋다, 크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 표현 하나로. 됐지? 네. 그럼 이런 에너지들의 주기성은 어떤가? 자, 이 에너지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특히나 이런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되게 좀 뚜렷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아하, 이게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네. 되겠죠? 보세요. 자,
자, 이게 이온아연의 주기성인데, 수소, 헬륨이 1주기지. 그 다음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이 2주기야. 우리 원자반지름에서는 헬륨과 네온이 빠졌잖아. 근데 이온아연에는 들어온다. 정의에 의해서. 결국은 수소하고 헬륨 중에 전자를 뛰어나게 오르면 헬륨이다. 안정한 전자 배치고 유액전화가 세니까. 그 다음 뭐? 리튬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왜 이렇게 뚝 떨어지나 봤더니 이게 원자반지름 엄청나게 커지잖아. 기억나네? 전자 껍질 속에 가려막게 봤더니 반점이 커지니까 흐름이 멀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도망가기 쉬운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봐요. 요렇게가 2주기인데 알겠니? 3번 리튬부터 9번 플루린으로 갈수록 원자 반점이 줄잖아. 핵과 가깝잖아. 그럼 전자 떼내기 어렵잖아. 그런데 요러한 예외가 뜬다.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예외가 뜨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예외가 뜨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너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파트다. 이 두 개가. 자, 물론 이들의 이유는 있어요. 반지름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짐이 불구하고 결국 몇 쪽에서 보세요. 2족하고 13족 사이에서 반지름이 주는데도 이온화 에너지가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15족하고 16족에서 동일한 현상이 생긴다. 알았지? 자, 대체적으로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건 이거야. 같은 족에서는 내가 찍은 게 몇 쪽이야 이게? 18쪽이란 말이야. 원자번호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 에너지가 준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도 역시 마찬가지다. 번호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 이온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아까론에 따지면 리튬보다는 나트륨의 전자력이 쉽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금속성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물속에서 반응도 잘 일어나. 그런데 이런 건 같은 족은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이 주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시험에 내기가 정말 좋은 거야.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자, 2족의 베릴륨하고 그 다음에 13족의 붕소는 왜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보다 베릴륨이 더 크냐? 이거는 현대 오비탈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릴륨은 우리가 보통 보기를 이런 상태, 홀전자가 0인 상태. 5번 붕소는 홀전자가 뭐인 상태? 하나인 상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에너지가 EP가 높잖아. 높은데 전자가 혼자 있단 말이야. 이게 6번 탄소로 가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손투기치게 배치가 되겠지. 이러면 서로 상호 보완되기라 좀 안정해. 근데 이게 혼자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불안정하다.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야.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서 말하는 ES 오비탈 속의 전자보다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서 도망가기 쉬워서 붕소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EP만 써보자. 얘는 EP의 3개고 얘는 EP의 4개잖아. 자, EP 3개는 너도 알다시피 홀전자 수가 몇 개? 비교적 훈트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안정한 상태인데 얘가 돼버리면 갑자기 한 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전자 쌍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두 쌍부터 플로린부터는 안정인데 이게 첫 번째로 빨간색 전자가 딱 다운이 생겨버리면 불안정하다. 전자가 안 발력 때문에. 알았어? 이 상호관계의 힘에서 이렇게
없던 전자가 홀전자가 나타나거나 없던 쌍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산소가 이온화율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서술형일 때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야 이거 출제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오겠지만 안 나와. 이건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팩트야 팩트. 그럼 이건 왜 우리가 이렇게 쓰냐고 이건 설명하려고. 야 이래서 그래 라고 설명했을 때 이게 완벽한 설명이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이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럼 딱 한마디야. 오비탈 에너지 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에너지가 높아서. 얘는 전자간 반발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반발력이 생겼어. 됐지? 그러니까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거지만 우리는 뭐는 알아야 되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헬륨부터 네온까지 에너지 준위를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2번 헬륨부터 10번 네온까지 누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세다 이 그룹 중에 헬륨이 1등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누구? 플로린 그 다음에 누구냐? 그렇지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질소 다음에 누구? 산소고 그 다음에가 탄소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베릴륨. 이런 거지. 순서대로 보는 거지. 이해가냐? 자,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다루는 게 세트 1이지. 네. 출제자들은 세트 1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걔들은 너무 세트 1이 소중한 거야. 출제하기 딱 좋으니까. 그럼 세트 1을 한번 볼까? 세트 1을 보면 세트 1이 요 라인이잖아. 요 라인. 요렇게. 맞지? 네. 이게 세트 1. 요건 누구고? 세트 2잖아. 그치? 네. 세트 1에서 가장 에너지 센 애가 누구냐? 네온이다. 두 번째가 누구고? 플로린. 그 다음에가 질소산소. 그럼 누구라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이렇게 순서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특징이지. 그럼 이 데이터에서 시험 문제 누가 나오냐고? 바로 이들이 나옵니다. 이 둘 박스 4개를 잘 봐라. 쌤이 써볼게. 자, 실제로 시험 문제도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2주기에 2주기 누구냐 그러면 베릴륨이다. 얘가 금소고 3주기에 2주기 누구냐 봤더니 마그네슘이다. 알루미늄. 보였지?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자, 아이오닉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근데 순서대로 볼래? 순서대로. 상대적 세기는 베릴륨이 1등이야. 이들 중에 맞지? 동소. 그 다음 누구냐? 마그네슘. 그 다음 누구야? 이렇게 되거든. 됐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자, 2주기에서 3주기 2족과 13족 원소가 있는데 알겠냐? 2족 원소 A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같은 주기면 말이 되냐? 안 되잖아. 그럼 너는 A, B 중에 누가 2주기다? 원래 같은 주기면 얘가 써야 돼.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족이 2족보다 세려면 얘가 그래서 실제로 B에 해당되는 거 분소야. 그 다음에 요 A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고? 이 뜻이야. 시험 문제 요게 나온다. 여기다. 봐라. 이게 주기가 다르니까 13족 원소가 2족 원소보다 센 경우가 요거잖아요.
그치? 이걸 시험에 딱 풀잖아. 이해갔지? 그러니까 저런 건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 알았지?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원자 번호가 연속인 X에서 Z라는 원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몇 점, 몇 점, 몇 점일 것 같아? 이 그래프 보고.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 번호가 큰 애가 반지름이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 이렇게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커지는 게. 근데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 같아. 1족, 2족, 13족이거나, 알겠어? 네. 그 다음 몇 족, 몇 족, 몇 족? 14족, 15족, 16족이거나. 분명히 보이거든?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면 넘어간다. 어떤 거라고? 요거. 됐지? 네. 요거. 요런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에서 대표로 나오는 문제형이 이런 것,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뭐한다? 증가한다. 하지만 대체라는 말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거고 같은 족은 안 그래. 원자 번호 커면 족은 줄어. 같은 족은. 알아서 20번 원소까지 꼭 기억하고 세트 1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세겠지. 상대적 비교. 당연히 세트 1, 세트 2 18개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18족 다음에 누구? 17족. 그 다음에가 15, 16족이라고. 그 다음에 2족, 13족, 1족이 된다. 세트 1, 2에서 통하는 말이야. 하지만 얘는 13족이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2족, 1족. 그럼 시험대는 누구 내겠냐? 이 라인을 내는 게 재밌냐? 이 라인을 내는 게 재밌냐? 이게 재밌지. 왜? 예외가 둘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세트 1이 시험에 잘 나온다. 알았지? 네. 이렇게 데이터에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야. 자,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얘가 2족, 13족, 15, 16족에 예외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에는 준다. 이런 얘기오시다. 알겠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29쪽으로 넘어가라. 자, 129쪽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뜬다. 알겠지? 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떴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 보자. 순차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전자를 하나하나 떼어냈을 때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내가 5번 중소를 예를 들어보자. 전자 몇 개 있냐? 전자 5개. 됐지? 여기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의 에너지잖아. 맞잖아? 자, 봐봐. 중심에 핵이 있고, 하나, 둘을 그렸을 때,
알겠지? 여기에 전자를 표시하자고.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됐지? 여기도 이렇게 전자를 표시하면 노란색의 에너지가 높잖아. 그지? 여기다 에너지를 준다는 거지. 이렇게. 자, 에너지 주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쓰자고.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뭐하는,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얘야. 자, 이렇게 되면 5번 붕소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야. 요렇게. 요렇게 될 것이야. 이러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떼어내는 저 이온화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갔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얘를 넣는 거지. 두 번째 에너지를 넣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전자가 또 하나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요게 된다는 거지. 그럼 자꾸 그림을 줄이지. 이건 유효 핵 전하가 점점 세지는 거야. 그지? 전자가 줄기 때문에. 그럼 얘는 우리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줘. 이때는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3차. 전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분포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지금까지 최각의 전자 3개가 다 빠져나갔어. 그치?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냐? 그렇지. 최대 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물론 봐라. 이 완보다는, 알았어? E2가 L이 더 들어. 맞지? 가까우니까. 네. E3가 더 들어. 맞지? 네. E4는 어떨까? 당연히 더 들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이게 되고, 이런 식의 전자는 무조건 빠져나올 거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몇 차? 5차를 주게 되면 얘만 남는다. 됐지?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요게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 3까지는 점점 커지는 게 맞아. 순차적으로. 그러니 여기부터 갑자기 커진다. 갑자기 빡 커진다. 자, 무슨 말인가 봐봐.
줬어, 에너지. 응? 그래, 요만큼 커졌어. 됐지? 이만큼 커졌어. 됐지? 근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왜? 안정한 자리에 배치니까. 그럼 얘는 여기 커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커지는 게 엄청나게 세지지. 우린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는 부동만 보더라도 봐라. E3보다 E4가 갑자기 세졌네. 결국 뭐니? 이거 보네. 이거 값이 굉장히 세진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이걸 읽어서 얘가 몇 쪽이다? 13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분석하면 최외곽 전자수가 나온다는 거지. 봐봐. 이게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다? 3개다라는 얘기로. 곧 얘는 몇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로 보더라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보통 이게 상대값이라고 본다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4차 5차 그냥 이렇게 하자. 세로축을 써보자. 요게 전자의 순번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이라고. 상대값. 봤을 때 요 사이에서 거의 몇 배 이상? 4배 이상. 몇 배 이상? 4배 이상 커지게 되면 껍질이 바뀌었다고 판단해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얘들이 족을 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알겠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이주기 원소가 있는데 볼까? X, Y, Z, E1, E2, E3, E4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 A야. 근데 얘가 6A, 그 다음에 8A, 그 다음에 10A 이런 식으로 커졌고, 예를 들어서 얘는 B야. 근데 얘가 5B, 그 다음에 뭐 7B, 그 다음에 9B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얘는 C야. 얘가 뭐 7C, 그 다음에 8C, 9C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 좀 부끄럽다. 이렇게 하자. 뭐 3B, 그러다가 얘가 8B, 그 다음에 11B 이런 식으로 커졌고, 얘는 C, 그러다가 2C, 그러다가 4C, 그러다가 10C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이주기 원소에서 얘는 여기가 갑자기 세졌잖아. 보면 몇 쪽? 1조. 이렇게. 얘는 여기가 숫자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 13B라고 하자. 그 다음에 한 18B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40,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70. 그래, 얘가 4배 이상 커진 거잖아. 여기도 4배 이상 커진 거고. 그럼 얘는 몇 쪽? 2조.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이제 봐봐. 1차 이온하는 애들이 상대 비교를 해봐. 누가 제일 클까? A, B, C 중에. 아까 데이터 보고. C. B가 제일 커야 돼. 1족, 2족, 13족이잖아. 아. 그래도 이거 놓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가 요게 세 번째. 순차적 이온하는 애들. 이해 가냐? 물론 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 이온하는 값이 상대 비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조금 실수를 안 하는 건 3족 이론도 되게 많아. 3족을 몇 한다. 알았냐? 네. 그러면 순차적 이온하이드가 여러분들 거기에 나온 대로 129쪽 보이지? 맨 아래에 A, B, C 세 원소가 있을 거야. 그치? 네. 자, A를 보면 이 1차 이온하이드가 496인데 2차가 4560이지. 묻지도 따지도 말고 1쪽에. 됐지? 근데 B를 보면 1차, 2차, 3차 때 빡 커졌지. 4배 이상. 2족이야. 맞죠? 네. 다음 이제 C를 봐봐요. 어디에서 갑자기 그러니? 4차에서 갑자기 커졌지. 네. 이게 13족이지. 이제 애들이 같은 중이냐 아닌지 비교하는 거야. B가 2족이지. C가 13족이고 1차 이온에너지 B가 커, C가 커? C요. B가 크잖아, 이씨. 그치? 네. 그게 같은 주기라고 애들은. 아. 이해 갔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B가, 알았어? 네. C보다 작잖아? 그럼 B는 3주기란 말이야.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이해 가냐? B가 C보다 작다면, 이거는 B가 3주기겠구나, 라고 내가 예측하는 거라고. 알았어? 네. 자, 그러면, 그냥 이건 데이터로 한번 봐봐, 데이터로. 기다려봐. 자, 이건 데이터로 한번 봐봐. 한 원자들의 이온화연만 본 게 아니라 이제는 1번부터 20번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연을 한번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여기서 시험제 하나 나오니까 또 확인해보자. 자,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맨 밑에 값 있지 뭐. 응?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1차 이온에너지 값이야. 뭐 어디서? 4번하고 5번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고 예외가. 7번하고 8번 사이에서도 예외가. 보이냐? 네. 자, 그 다음 봐라. 12, 13에서 누가? 예외가. 15, 16에서 예외가. 이 예외가 있다고. 이 1차야. 알았지? 이 선을 그어준 이유는 뭐지? 주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그대로 2차 이온을 이렇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네. 2차가 없어. 그잖아? 그럼 헬륨이 있겠지? 네. 이거 짱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여기 누구냐는 거지? 봐봐. 1차보다 2차가 엄청나게 크지? 그잖아. 그럼 이런 아이들이 누구냐고? 2완분의 2투 값이 엄청나게 큰 애들이 이 1족이라고. 순차적 이온의 애를 분수로 보여준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이제 3차 이온의 애를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헬륨이 없어. 3차 이온의 짝은 누구라고? 리튬이야. 리튬. 응?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프에서 잘 보면 아까
아까는 봐라. 아까는 자 4번, 5번, 6번의 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 4, 5번 소리 3, 4, 5번이 요런 꼴이었잖아. 요런 꼴. 기억나냐 아까 그래프? 이 그래프 기억나지? 네. X, Y, Z 얘들은 연속적인 거야, 그지? 이런 거란 말이야. 원자 번호가 이런 애들인데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 1차라는 얘기지. 1차 맞지? 자, 얘들 2차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2차 여기 있는 애들 2차 봐. 여기 있지. 얘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무슨 말일까? 봐라. 이런 애가 이렇게 변한다면 얘들은 1조, 2조, 13족에 해당하는 애다. 변한다면. 알았냐?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변하는 거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거 똑같이. 얘는 어떻게 되니? 그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나 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은 몇 쪽 몇 쪽 몇 쪽이다? 14쪽. 그럼 선생님 2차 이온에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2차가 1차보다 에너지가 큰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요 그래프적인 표현이 어떻게 1차에서 해결되는지 봐라. 얘가 우리가 봤던 포맷이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그래프 보이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 칸 옆으로 밀어봐. 리튬은 어디로 가니? 요 자리로. 베릴륨은 요 자리로. 붕소는 요 자리를 만나는 거야.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찾으면 된다는 거지. 2차. 다시. 요렇게 되는 1차가. 네. 2차는. 항상 밀어. 탄소 어디 자리로 오고? 붕소. 질소는? 탄소. 산소는? 질소. 이렇게 오면 어떠니? 이 그래프 나오지. 이게 2차다. 이해 갔어? 네. 그냥 1차 데이터에서 상대 비교를 하는 거라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그래프라고. 이렇게 그래프. 알겠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그 1차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거라고. 잘 들어. 잘 새겨봐. 1차는 세트 1에서 누가 제일 세서 에너지? 1차는 누가 제일 세서? 네. 자, 요게 바로 세트 1이다. 몇 번이 제일 세서 에너지? 네온,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질소. 그렇지. 그런 식이었잖아. 2차를 봐봐. 그대로 보고 2차. 누가 제일 세냐? 같은. 자, 보이지? 요거. 그치? 이렇게 보이잖아? 네. 여기 2차. 나트륨이 제일 세잖아. 네. 그 다음 누구냐? 네온. 그 다음에가 산소야. 그 다음에 플로린, 질소. 그 다음에가 알루미늄, 마그네슘. 자, 봐봐. 이게 1차지. 네. 2차, 그럼 어떡하라고? 한 칸씩 미루는 거야. 요 자리에 누가 와? 나트륨. 여기는? 네온. 여기는? 산소. 플로린. 질소. 이런 순서. 상대 비교. 자, 요 세트 2 봐봐. 2차 누가 제일 세? 칼륨. 그래, 얘가 제일 셀 수밖에 없지. 이해 갔냐? 네. 1족은 무조건 2차가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르거든.
그럼 요 자리 누가 오냐? 그렇지. 요 자리 누가 오냐? 확이 온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인이 되고. 에너지 제일 작은 놈이 얘라고 하신 요 자리. 그러면 가려. 3차 때는 이 자리에 누가 올까? 나머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지? 네. 이게 3차거든,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3차거든. 그럼 우리 이론에 따지면, 이게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쪽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다 떨어져야 되잖아. 자,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잖아, 지금. 또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자리가 누구라고? 마그네슘 자리. 3차가. 알았지? 그리고 마그네슘 다음에 누구 해야 돼? 나트륨 되고. 그 다음에 누구 해야 되냐면 여기 가야 되거든. 플로린 가야 되거든. 근데 플로린하고 얘 관계 보면 누가 높아? 네온이 좀 높아요. 3차 가면 약간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온다? 2차까지. 알았니? 네. 그런 관계를 보는 것. 이게 여기 데이터에 되게 중요해. 알았어요? 네. 자, 129쪽까지 이온화 에너지와 순차적까지 지금 배웠어요. 자, 이제 130쪽 한번 가봅시다. 1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죠? 반점이 작으니까. 같은 주기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작아요. 그죠? 점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되기 쉽다. 어때요? 그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전자 읽기 쉽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네. 자, 차수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죠. 이온화 에너지는. 맞죠? 네. 자, 2번.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누구예요? B하고 C예요. 맞죠? 네. 다음 C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2족, 18족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되기 쉬운 원소는 누굽니까? 거기서 D죠. D가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자, 이온의 크기 비교하자. 1번 리튬하고 플로린 짱이죠. 같은 주기니까. 나트륨과 칼륨 누가 커요? 나트륨이 커야 돼요. 같은 족에서는 줄잖아. 자꾸 번호가 클수록. 베릴륨 붕속 예외였죠. 베릴륨이 큽니다. 2족. 인, 황 예외죠. 15, 16족. 인이 큽니다. 이런 예외만 조심하시라고. 네 번째, 위에 대한 설명. 이온은 E2보다 작아요. 이 순차적 이온이 1차잖아. 우리 이온을 이온화 에너지로 부른다고. 알겠냐? 다음, E2는 2차 이온화 에너지지. 나트륨은 1차는 나트륨이 제일 작잖아. 마그네슘보다. 2차 때는 나트륨이 누구 자리일까? 네온 자리로 가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 자, 원소 X의 순차적 이온화에 쭉 봐봐. 578, 1817 아직 안 바뀌었지? 네. 274 아직 안 바뀌었어? 네. 11578 바뀌었네. 13조. 이해 갔죠? 네. 원자과 전자수는 3이라고 쓰면 돼. 6번에 A 봐봐. 몇 쪽일 것 같아? 딱 보니까 1쪽이야. 400대에서 갑자기 4000대로 커졌으니까 1조. B는? 2조. 그래. 7700으로 확 커졌잖아. 2주기래. 얘가 참 3주기래. A 나트륨이야. B 마그네슘.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라고 해야지. 1번은 틀렸어요. A는 B보다 봐요. 전자나 떼내기 쉽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다. 만약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면 A는 얼마야? 496이야. 그런데 B는 얼마일까? 738 더하기 1451도 해줘야 돼. 두 개를 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알았지? 네. 738 더하기 1450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번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4번 B가 비활성기체 전자를 갖는 이온이 되는 데는 738 더하기 1451이에요. 틀렸어.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요. 알겠냐?